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에이든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어, 애틀란타, 조지아, 그리고 알라바마 쪽에 예쁜 집들 홈 리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할 계획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타이틀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권원보험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타이틀 인슈런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동산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위조 서류, 매매 사기 이런 법적 분쟁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와 대출 회사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타이틀 보험입니다. 이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변호사가 준비해 주셨다가 부동산 거래를 클로징 할 때 매수자분께서 이 값을 치르고 타이틀 펄러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틀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대출 회사를 위한 렌더스 타이틀 인슈런스, 그리고 부동산 매수자 소유자를 위한 이제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먼저 대출 회사를 위한 타이틀 보험은 대출 회사가 담보로 가져가는 부동산 타이틀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 타이틀 보험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해줬던 돈을 보호받는 이제 그런 보험입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출 회사를 위한 타이틀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매수자를 위한 소유자 타이틀 보험도 또 가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매수자를 위한 소유자 타이틀 보험은 사실 필수는 아니거든요. 선택사항이기도 하고, 또 내가 대출 회사를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내 소유자 타이틀 보험을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매수자를 위한 타이틀 보험은 사시는 게 좋아요. 그 소유자 타이틀 보험을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게 왜 좋은지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타이틀 혹은 설베이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험은 그 타이틀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대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 줍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집을 한 채 샀고 당시에 대출 은행만 타이틀 보험을 가입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저는 따로 소유자 타이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집을 급하게 팔아서 목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다. 요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 모두가 몰랐던 말소되지 않은 이전 집 주인의 압류가 타이틀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은행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험으로 이 압류를 말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대출은행에다가 부탁하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대출은행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험은 제가 아니라 온전히 그 대출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은행의 타이틀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만약에 아 제가 모기지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이 제 집을 경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전 집주인이 남겨놓은 압류를 말소시키고자 이제 본인이 대출은행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험에 클레임을 넣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소유자인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대출 은행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부동산 타이틀 보험 혜택이 없는 저는 결국에 제 돈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소되지 않은 이전 집주인의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둘째로는 제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타이틀을 조사하는 권리 분석이 끝났을 때 이 끝난 날 같은 날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권리 분석이 끝났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되려면은 그래도 며칠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이 권리 분석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gap period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권리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압류나 아니면은 채권자의 돈 갚으라는 판결문이 이 gap period 안에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파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한 10,000불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못 갚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돈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고 이 판결문을 그 채무자의 집 타이틀에다가 등기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압류 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 등기소의 직원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시즌에 등기를 했다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작업이 지연된 거예요. 이 지연되는 와중에 내 부동산 변호사는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이 끝난 이후에 그 압류에 대한 판결문이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마무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 변호사도 그리고 나도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전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가 되겠죠. 매도자의 압류 사실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때 내가 만약에 소유자 타이틀 보험이 없다면은 이전 집주인이 못 갚은 그 10,000불은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매도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빨리 갚아라 라고 말하고 법적 다툼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셋째로는 내가 집을 한 채 매입한 뒤에 돈을 잘 벌어서 이 모기지 대출을 다 갚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 집을 되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클로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 타이틀에 분명히 내가 다 갚은 대출금에 대한 시큐리티 디드, 그러니까 저당권이 남아 있다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스럽겠죠. 나는 분명히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내가 그 집을 살 당시에 소유자 타이틀 보험을 사 놓았다면 클로징을 뒤로 미루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도 피하고 그 타이틀 보험으로 그 저당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만약에 그 소유자 타이틀 보험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돈 다 갚은 대출 회사가 내 페이오프를 확인해 주고 그 저당권 말소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내 반대편 바이어분이 고맙게도 기다려준다면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 바이어분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고 나가버리면은 그 계약은 결국에는 깨져버리게 되겠죠. 넷째로는 부동산 매매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은 이 소유자 타이틀 보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남의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기 관련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클로징 할 때 변호사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시죠, 당연히. 하지만 요새 이제 사기의 수법이 정교화되고 또 페이크 아이디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져서 매매 사기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지만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예쁜 집을 하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샀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매매 사기로 밝혀지면은 그때 이제 소유자 타이틀 보험에 클레임을 해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돈도 되갚고 내가 냈던 매매 대금도 돌려받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내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때도 역시 그 소유자 타이틀 보험이 있으면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아쉽게도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기로 등기된 소유권 이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파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변호사 비용 등 돈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소유자 타이틀 보험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유자의 타이틀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사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